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열차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차 승무원만 정확하게 282명 합격시켰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네이버 블로그 테디쌤, 테디쌤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다 인증되어 있고요. 해당 데이터가 대한민국 열차 승무원 이 지원 분야에서 있어서만큼은 아마 독보적인 합격률 그리고 절대적인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사실 처음에는 유료 강의로 멤버십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정말 큰 대규모 채용이고 이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고자 유료 강의 내용 그대로를 전체 공개 강의 영상으로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열차 승무원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이렇게 두 가지 채용이 뜨죠. KTX, SRT, 서울, 부산, 대구, 익산 이렇게 네 곳에 각각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되고 보시면 인원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총 다 합치면 157명으로 굉장히 대규모 채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약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여유는 있는 편이죠. 우선 자기소개서도 중요한데요. 근본 채용이 또 이전 채용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 및 평가 항목이 생겼습니다. 자, 체험형 인턴의 경우에 적용되고요. 일단 근무기간은 약 7개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회사 합병 이슈 때문에 또 연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달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 하향식 평가가 되겠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평가하는 동료평가입니다. 열차 팀장님의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수료자가 될 수도 있고 저평가자인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턴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번에 평가 우수 수료자가 이러한 부분에 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또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근무 태도가 불량이고 정말 대충대충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몇 개월이라는 계약이 있으니까 끝까지 다닐 수 있었죠, 그분들이. 하지만 이제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위해 그리고 어떤 동료들 간의 좋은 업무 문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물을 흐리는 이런 인턴 승무원인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좀 강력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턴 승무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근무하고 평가받는지가 정말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정규직 채용에 단번에 합격하는 이 프리패스 합격이 더더욱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좀 검증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뽑고자 하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니즈가 명확하거든요. 정규직 채용이라는 것은 번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사실 좀 회사 전체적으로 손해도 크고 물도 많이 흐리게 되니까 이렇게 인턴이나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자죠. 그런 걸 경험한 분들, 좋은 평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한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정규직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정규직 채용보다 인턴 채용이 너무 월등히 그 수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정규직 채용과 체험형 인턴,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교육 자격 10점, 경력 10점, 자기소개서 50점, 직무수행 계획서 30점. 체험형 인턴 경우에는 교육 자격 20점, 자기소개서 80점. 인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필요 없고 직무수행 계획서도 필요 없습니다. 꿀이죠. 이전에는 체험형 인턴을 지원할 때도 사실 서비스 전문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경력과 또 무관하게 성실하게 자격 교육을 만들고 쌓아온 지원자들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면.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외국어 성적이 공식적으로 자격상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저희가 추가로 기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체험형 인턴 지원자들도 지금 경력상 칸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은 가능한 것 같아서 또 면접관들이 또 평가자들이 이런 것들 평가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은 또 나중에 서류 증빙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산점이랑은 별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력 있는 분들은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형 인턴의 경우에도 말이죠.
없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교육 자격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아예 이번에 채용 홈페이지 내에 작성 기입 가능한 것들을 명시해 뒀습니다. 리스트업을 해뒀죠. 직전과 다른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외국어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식적인 교육 자격에 지난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들어간다는 거. 확실히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경력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거여야 하고 이전부터 그랬죠. 이거는 주 15시간 미만은 인정되지 않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 까먹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면접 합격하고 최종에서 탈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서류 검증 과정에서요. 자격사항도 딱 가능한 것들을 목록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다른 거 적으면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첨부해둔 그 표를 참고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말이 많았죠. 이제 원큐 패스도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 학교에서 했던 성적 받았던 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쵸? 조건이 명확해요. 공공기관에서 진행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죠. 대한적십자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사항은 이제 기입이 가능하다. 점수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점수도 최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 중 하나가 과연 정규직을 지원할 것인지 체험형 인턴을 지원할 것인지 이 딜레마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지향하는 정규직 채용의 방향성인 검증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을 시켜봤는데 동료들의 평가도 좋고 평판도 좋고 그리고 실제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업무 태도가 근면 성실한 사람. 그래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코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인턴이나 이제 기간제를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하지만 워낙 전문적인 이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나 외국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3년, 4년, 5년 근무한 분들 인턴으로 들어가긴 곤란하죠.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은 하이패스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규직에서요. 그런 전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뭐 어떻게 하든 인턴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정규직 지원 뭐 다이렉트로 가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경력이 필요하다 혹은 열차 승무원 직무가 잘 맞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열차 승무원 정규직 합격하는 그 커리어 패스를 밟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인턴 승무원 지원을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다행히도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본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4개입니다. 물론 항목에 변화가 있어서 절망스러웠긴 하지만 뭐 직전 자기소개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미리 못 박으면 자기소개서 항목 500자 이상 1000자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 800자 이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900자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1000자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소개서만 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적절한 줄바꿈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글이 정돈된 느낌을 줬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NCS 기반 직무기술서를 확인하면서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채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서 기본적인 컨셉, 개념, 열차 승무원에 대한 정의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차 승무원은 단순히 열차에서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즉 정해진 운행 환경 안에서 고객의 이동 경험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직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목별로 좀 확인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 이해도와 직무 기여 가능성,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과 팀워크 역량,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과 진취적인
창의적인 태도. 4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 응대 능력, 규정 준수 및 갈등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말로요. 출제자의 의도는 지원 동기 이전에 직무 이해도를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지원자가 열차 승무원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단순히 서비스 직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열차 승무원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열차 승무원 직무에 연결시키는지,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위 내용을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차례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반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레일 관광개발 지원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사실 필요 없고요. 직무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 계속 드릴 텐데 첫 문장에는요, 전체적인 큰 틀의 주제를 잡고 본인만의 가치관을 정의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직무에 대한 나의 개념을 정의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관광개발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고객이동 전 과정에서 기관의 신뢰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지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가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타트하고 열차 승무원이 어떻게 신뢰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직무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죠. 열차 승무원인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역할을 넘어 승차 전 준비부터 운행 중 안내, 객실 순회와 일의 상황 대응까지 고객의 이동 전 과정에서 기업과의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의 이동 전 과정, 기업 또는 기관의 신뢰를 얻는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본인이 소속된 곳에서 고객 이용 경험 전 과정에서 영향을 끼쳐서 브랜드의 신뢰를 얻었던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은 직무 기여가 나와야겠죠. 열차 승무원이 되어서는 구체적으로 고객 이동 전 과정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어떤 부분 주의하고 어떤 부분 더 신경 쓰고 어떤 부분에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포부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가장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본인의 경험 그리고 회사에 어떻게 이 직무에서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추천할 수 있는 사례는 이런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도 수많은 경험과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열차 승무원 직무의 어떤 특징과 닮아있고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자, 2번 항목 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길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는 그 출제자의 니즈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문항을 말씀드려 본다면 팀워크와 책임감 문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건 지원자의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지원자가 평소 조직 안에서 어떤 태도로 움직이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열차 승무원은 언뜻 보면 혼자 일하는 직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차 팀장님, 동료 승무원, 영무원과 또 사무실 내 관계 직원 모든 분들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직무 기술서에도 적혀져 있죠. 팀 미팅, 출무 브리핑, 직원 업무, 인수인계 등등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팀 목표를 위해 필요한 빈틈, 채워야 하는 빈틈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적인 어려움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을 넘어서 협력했다, 희생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작성하셔야 되는 건 좋은 팀원, 좋은 팀워크, 혹은 팀플레이어로서의 그 마인드를 가치관해서 정의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팀 전체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맡은 역할에 있어 경계를 두기보다는 팀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빠르게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경계의 범위를 넘나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만의 정의를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본인이 어떤 곳에 소속되었고 그 팀에서 마주했던 문제 상황, 해당 팀의
목표, 그리고 나의 원래 역할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인이 그 추가 역할을 자처하게 된 그 계기와 이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 도왔습니다. 이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예시로 들어본다면 입장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고객 문의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고 기존 안내 담당자만으로는 고객 불만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명시해 주는 거죠. 이후에는 본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 생각과 행동을 옮기게 된 계기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행동이 구체화되어야지만 글을 읽었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그려져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결과, 배운 점, 그리고 입사 후에 나의 포부, 직무 연결, 입사 후 포부, 직무 연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결과에는 숫자가 보이면 가장 좋습니다. 없더라도 명확한 객관적인 변화가 보여야 하고요. 열차 승무원을 근무하면서도 어떠한 팀워크, 태도,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줄지 직무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원자가 조직의 목표를 이해했는지, 아까 초반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본인의 역할만 고집하진 않았는지, 추가 역할을 맡은 이유가 뻔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팀과 함께 소통했는지, 혼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컨펌을 받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조직의 목표 달성 혹은 그냥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항목 보겠습니다. 3번 항목은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보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로운 관점을 너무 거창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건 완전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나 개선한 경험입니다. NCS 직무기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종합적 사고,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필요 기술에는 신속한 상황 파악, 정보 파악 능력, 고객 요구 파악, 일의 상황 대처 능력까지 포함되죠. 즉 3번에서는요. 열차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문장에는요. 다른 항목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나만의 정의를 가치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요. 근무하는 서비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고객의 입장과 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취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그곳에서의 문제 상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겠죠. 그냥 고객의 문의가 많았습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장 입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안내 표지가 부족해서 고객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서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적어도 이게 구체화된 문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규정, 매뉴얼, 그 방식으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한계가 보여야 하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명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롭게 접근하는 그 본인만의 관점 방식을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지 행동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명확한 결과도 나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가 나오면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됐거나 개선됐거나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결과와 변화가 공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문제를 발견했다 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 불만이 많아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이것보다는 고객 불만의 원인이 직원 태도가 아니라 대기 시간 안내 부족에 있다고 생각해서 예상 소요 시간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관점으로 행동을 했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과 안전을 벗어난 창의성은 절대로 안 되겠죠. 소재도 한번 추천해 볼게요. 반복 문의를 줄인 경험, 혼잡 상황을 개선한 경험, 불만의 원인을 다르게 본 경험, 체크리스트나 공유표를 만든 경험, 응급 돌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했던 경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자기소개서 3번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열차 승무원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항이죠. 왜냐하면 열차 안에서는 실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석 변경 요구, 승차권 관련, 환불 문의 관련, 지연에 대한 불만 소음 문제, 온도 불편, 물품 요청, 교통약자 지원, 유실물 문의, 규정상 어려운 요청 등등등 뭐 말도 못합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직무기술서도 보시면요. 고객 문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안내, 고객 요구 파악, 고객 특성에 따른 소통, 여객 운송 약관 및 운임 정산의 이해, 불만 고객 응대 요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공감은 하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본인만의 가치관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본인만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고객을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도와줬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요구는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겠죠. 고객이 화를 냈습니다는 안 됩니다. 마감 시간 혹은 유효 기간이 지난 환불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고객이 있습니다. 예약이 꽉 찬 이 만석인 상황에서 특정 좌석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꿔달라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더 적합하겠죠. 열차 승무원 자기소개서는 최대 1000자입니다. 충분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셔도 좋고요. 가능하죠 일단. 그래서 기존에 500자, 600자였던 자기소개서가 1000자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고 싶은 거죠. 면접관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내세운 대응 기준이 반드시 나와야 하잖아요. 고객 지향과 규정 준수의 균형,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좀 포커스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고객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그 불편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후 규정상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능한 처리 절차 안내,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다시 문의하셔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번호와 확인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확한 결과, 배운 점, 그리고 어떻게 이 직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결과가 고객이 완전히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적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제를 고객 만족과 감동으로 바꾸려는 건 욕심이고요. 현장에서 그런 건 힘듭니다, 여러분. 사례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보면요. 환불, 교환, 예약, 변경과 관련한 응대 경험, 좌석, 공간, 순서에 대한 고객 불만 응대 경험,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고객을 진정시킨 경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관계를 해치지 않고 적절하게 조율했던 경험,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뿐 아니라 팀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팀원의 무리한 요구도 사실 작성할 수 있는 소재긴 해요. 동료에게 받았던 난감한 요구사항 등등등 너무 많잖아요. 황당한 것도 있고요. 근데 앞서서 팀워크에 대한 그 책임감을 보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겹칠 수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열차 승무원이 실제로 이제 고객과의 어떤 상황에서 난감한 상황들이 더 많을 거라서 저는 고객과의 어떤 매칭되는 사례로 좀 정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시 주의사항 6가지 정도 체킹해보면 감정적인 고객 앞에서 어떻게 침착한지, 상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규정과 기준을 지키는지, 불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약속하지는 않는지,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상황을 혼자서만 끌어안지 않고 필요시에는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이 틀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쵸?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문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자 입장에서는 주제와 방향성이 한눈에 느껴질 수 있도록 첫 문장에 확실한 주제를 정의해라, 가치관을 좀 정리해두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가독성이 높아지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의 호흡을 너무 길게 가지는 말자.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문장의 호흡을 좀 짧게 가서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여보자. 그리고 경험은요, 한 항목당 하나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2개, 3개 되면 추상적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질문별, 항목별 경험 배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글 속에 숫자나 기준을 넣으면 훨씬 더 눈에 띄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직무와 연결한 포부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직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NCS 직무 기반의 평가하는 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코레일 관광개발이 원하는 열차 승무원 지원자는요, 이런 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튀는 사람이 아니라 팀 안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해진 열차 운행 환경 그 안에서 고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 규정과 고객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직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해야 하잖아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그 샘플을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 테디쌤 유료 강의 멤버십에 가시면 제가 다른 항공사도 그렇고 기출문제 그리고 자기소개서 샘플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려두었거든요. 기업 분석 영상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재방송 시청 가능하게끔 다 올려두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나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유료 강의 멤버십에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계획을 쓰는 겁니다. 직무 수행 내용은 3가지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S 기반 직무 설명표 있죠? 거기에 보시면 KTX 열차 승무원 기준으로 직무 수행 내용이 6가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해당 직무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할 것인지 본인만의 계획표를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직무 하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계획 3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3개 정도 작성하시면 금방 천자 가까이가 됩니다. 안내방송은 고객에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그 역할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3단계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 쭈루루루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리고 NCS 기반 그 직무 설명표를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술술술 적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한 영상 지금 처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어떤 유튜버보다도 열차 승무원 관련한 영상이 가장 많을 거예요. 강의 영상. 재생 목록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차 승무원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시고 하나 둘 필요한 것들은 다시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지 못한 행동은 AI한테 챗GPT한테 그냥 써줘 라고 하고 그걸 그냥 대충 멋진 것 같으니 제출해 버리는 거죠.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거는 AI를 활용하는 건 너무 좋아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성에 도움될 수 있는 경험 사례도 한번 제안 받아보고요. 차별화된 문장을 다듬어 보기도 하고 내가 쓴 글이 잘 적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논리적으로 부분 파악하면서 더 완벽한 글을 만드는 거, 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자의 역할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AI로 쓴 글은요, 사실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서 읽어보면 이상하고 읽히지 않고 어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읽는 사람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굉장히 피로감이 커져요. 요즘에는 AI로 쓴 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판독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AI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보다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생물체 기술은 없습니다. 늘 강조하고 있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첨삭을 받는 거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너무나 돈 아깝고 그 돈이면 정말 맛있는 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나 한번 더 시켜 먹는 게 맞지 않을까, 운동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세요 그냥. 그리고 경험 작성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두서 없이 쫙 적으시고요. 그거 챗GPT한테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해 달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쓴 글이 무언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첨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원본이 별로면
결과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차 승무원 직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방향성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하고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번 지원 과정 전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즘 대신에 현장 면접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글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말과 표정과 태도, 제스처는 완벽하게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근본의 열차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 합격을 원하신다면 자기소개서 제출과 동시에 면접 준비 몰입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열차 승무원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뒀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앉아있고 질문하고요. 시간 초시계 진행되고요. 실제 면접장처럼 똑같이 연습하실 수 있는 거 최소한 이거라도 10번, 20번, 30번 하시고 여기에 나온 질문 다 최신 질문이거든요. 그거라도 다 만들어서 암기해서 말하는 연습 꼭 좀 해보십시오. 그것만 완벽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그냥 하시지 마시고 영상 촬영도 하셔서 셀프 피드백 하는 거 굉장히 필수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유튜브 채널 테디쌤이 있는 유료 강의 영상 그리고 열차 승무원 전용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모든 강의 영상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영상이나 자료들을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열차 승무원 제가 5주 과정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정말 초스피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은 지금 당장 열 계획은 없지만 제가 추가로 열게 된다면 그때 인스타그램 테디쌤 계정에서 제가 스토리로 공지하겠습니다. 아마 게릴라 공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팔로우 해두시고 틈틈이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은 이 직무에 대한 진심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부산을 매주 오가면서 KTX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겐 너무 익숙하고 저의 소중한 학생들을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합격하신 또 다른 새로운 열차 승무원분들이 만나고 인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